자, 우리가 폴리노밀 커미먼트 지난 시간에 배웠던 KGG, 이거의 다양한 다른 종류들을 배웠었고,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폴리노밀 커미먼트 에러 커렉팅 코드에 기반한 폴리노밀 커미먼트를 한번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알다시피 IOP 플렁크 같은 게 있고, 걔가 폴리노밀 커미먼트를 바꿔주면 폴리노밀 커미먼트를 통해서 우리가 제너럴한 그런 사이클을 만들 수 있었죠. 그래서 KGG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파라미터가 쭉 있고, 그다음에 저걸 가지고 우리가 커미먼트를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커미먼트 받으면 x에 해당되는 유값을 주면 그 x에 대한 v값, 즉 f 유값을 계산하고 프루프로 몫에 해당되는 것을 주는 걸로 우리가 됐었죠. 네, 그래서 폴리노 커미먼트를 보면 KGG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루프 사이즈가 컨스탄트죠. 1이죠. 한 개. 그 다음에 베리파이 하는 시간도 페어링 두 번이면 되죠. 그래서 컨스탄트가 걸렸죠. 그 외에 우리가 블랙프루프도 배웠었죠. 그렇죠? 그래서 블랙프루프 같은 경우에는 프루프 사이즈가 로그로 줄어드는 반면 베리파이 타임은 줄지 않아서 그래서 스나크는 아니다. 석신타지 않아서 여기가 스나크가 안 되죠. 대신 트러스는 필요 없었었고 KGG는 트러스 필요했던 게 문제였고 그 다음에 하이락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루프 사이즈가 루트 D고 베리파이 타임도 루트 D고 루트 D 루트 D 그래서 썸 리니어긴 한데 여전히 좀 크죠. 도리 같은 경우는 다 로그 다크도 로그인데 실제로는 도리 다크 둘 다 느리다. 느리다는 게 문제죠. 사실 다크가 더 느리긴 하지만 프로브잉 타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긴 하지만 네. 그러면 이제 폴리노멀 커미먼트 우리가 배웠던 이런 것들 말고 다른 형태로 우리가 에러 커렉션 코드에 기반한 폴리노멀 커미먼트를 배울 거고 에러 커렉션 코드에 기반한 거는 두 가지예요. 에러 커렉션 코드를 우리가 쓸 거고 그 다음에 해시를 쓸 거예요. 해시를 쓸 거예요. 그래서 해시는 퀀텀 컴퓨터로 공격을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해시는 대수학적인 구조가 없어서 그 퀀텀 컴퓨터로 공격을 하려면 대수학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하는 식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해시는 사실 그냥 막 섞어놓은 거라서 그런 게 없어서 포스트 퀀텀 시큐하다 라는 게 이제 장점이고 그 다음에 그룹 익스포넨시에이션이 없다. 지수승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해시 연산만 여러 번 해요. 나머지는 다 필드 연산이에요. 필드 연산은 덧셈 곱셈은 금방 할 수 있죠. 그래서 훨씬 더 빠르다. 그래서 프로버는 해시랑 그 다음에 덧셈 곱셈 필드에서 그냥 숫자 더하기 곱하기예요. 모듈러스. 그리고 글로벌 파라미터가 작다. KGG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D차선까지는 D개가 필요했죠. 얘는 글로벌 파라미터에 해당되는 게 그 해시예요. 해시 알고리즘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파라미터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컨스탄트로 얘기할 수 있어요. 단점은 이제 에러 커렉션 코드 기반한 거는 프루프 사이즈가 커요. 우리가 처음 배울 거는 프루프 사이즈가 루트 D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발전된 게 이제 로그 제곱 D 정도까지. 그러니까 로그 제곱 D가 지금 현재 스테이트 오브 아트죠. 보다 더 줄일 수는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룹으로 가지고 익스포넨셜 하는 경우에는 뭐 G의 뭐 fx, G의 뭐 gx 이런 게 있으면 그룹끼리 곱하면 지수는 더하게 되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홈오픽 성질이 있어서 합치거나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우리가 배울 에러 커렉션 코드에 기반한 거는 이런 성질이 없어서 합치거나 뭔가 여기에 대해서 조작하거나 계산하는 게 어려워요. 컴퓨터의 상태로. 그래서 KGG 같은 경우는 컴퓨터 상태로 뭔가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유용한 알고리즘 만들 수 있지만 에러 커렉션 해시 기반에서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딱 고정돼서 더 이상 추가적인 계산이 어렵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울 거는 에러 커렉션 코드 자체에 대해서 좀 배울 거고 먼저. 그 다음에 이 에러 커렉션 코드에 기반해서 폴리안 커미먼트를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에러 커렉션 코드 이 폴리안 커미먼트 만들 때 리니어 타임이 걸리는
즉 프루빙 타임에 리니어 타임이 걸리게 하는 리니어 타임 인코더블 코드를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KGG 이런 것들을 보면 프루빙 타임이 얼마였어요? 뭔가 점이 n개가 있었으면 얘를 폴리노미로 바꿔야 되죠. 얘는 이제 점의 표현법으로 나타나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F1이 얼마고 F2가 얼마고 해서 Fn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이걸 우리가 fx는 a0, a1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n-1, x n-. 자, 얘를 이렇게 바꾸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n 로그 n 이렇게 되죠. 뭘 사용해서? 패스 프리 트랜스폼 써서 이거 썼을 때 이렇게 걸리죠. 그냥 나이브하게 하면 n제곱이 걸리죠. 그래서 KG 폴리널 커밍먼트 같은 경우는 폴리널 커밋 하는데 어쨌든 n 로그 n이 걸리고 그 다음에 몫을 계산을 하고 다시 뭐 지수를 계산하는데 또 n 로그 n이 걸리고 그래서 결국 프로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n 로그 n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로그 n이라고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n이 커지면 커지면 커지기 때문에 얘를 에러 커렉션 코드에 기반한 거는 뭐더라고 n으로 줄이겠다라는 거죠. 물론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컨스턴트 텀이 얼마냐가 중요하겠죠. 오도에서는 컨스턴트 안 나와 있지만 근데 실제로 컨스턴트 텀도 작아요. 왜냐하면 그룹 오퍼레이션이 없어서 지수 수만한 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덧셈 곱셈만 쭉 있고 해시만 계산하고 해시 같은 경우 우리 보통 가속기 많이 쓰잖아요. 하드웨어 가속기. 그래서 그런 걸 쓰면 빨리 계산할 수 있어서 상당히 빠르게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에러 커렉션 코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에러 커렉션 코드라고 하는 건 메시지가 주어져 있으면 자, 이런 메시지가 주어져 있으면 얘를 인코딩을 해요. 메시지를 m이라고 치면 얘를 인코딩을 해서 뭔가 값을 만들어내죠. 이 값을 우리가 코드 워드라고 부를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이 코드 워드는 일부는 이만큼은 메시지 그대로 카피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뒷부분에 뭔가 에러 커렉션에 관련된 부분이 추가가 돼요. 신드롬 이렇게 부르면서 추가가 되는 형태가 많은데 사실 꼭 코드 워드가 메시지를 포함할 필요는 없어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만든다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 인코딩을 보면 길이가 k짜리인 메시지 m을 길이가 n인 코드 워드로 바꾸는 거죠. 자, 그러면 원래 메시지는 뭐 000000부터 00000001 해가지고 11111까지 모든 숫자를 다 나열한 거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얘가 가능한 건 2의 k승까지가 가능하겠죠. 근데 코드 워드는 어때요? n 비트니까 2의 n승이 가능하죠.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매핑되는 코드 워드는 2의 K승만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꽤 많은 코드 워드들은 그러니까 코드 워드들의 꽤 많은 부분은 비어 있겠죠. 매핑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핑이 된 코드 워드를 봤더니 뭐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었고 뭐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었고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이 코드 워드들 사이에 비트 수가 다른 것들이 있죠. 자,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몇 비트가 달라요? 네 비트가 다르고 첫 번째랑 세 번째는 하나, 둘, 세 비트고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세 비트. 그래서 여기 보면 네 비트, 세 비트, 세 비트. 그래서 가장 작은 비트 차이는 얼마예요? 3. 그래서 이 3을 우리가 미니멈 디스턴스라고 부르는 거죠. 코드워드 사이에 디스턴스가 여러 개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걸 미니멈 디스턴스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왜 저게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00000이었고 코드워드가 또 하나는 0000001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막 많이 달라요.
엄청 많이 달라요. 그래도 미니멈 디스턴스가 1이죠. 그렇죠? 다른 거 아무리 달라도 이게 미니멈 디스턴스가 1이면 어떤 한 빛이 바뀌었을 때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구별하는 게 되게 어렵죠. 그렇죠? 미니멈 디스턴스가 커야지 원래 코드 워드상에서 뭔가 한 비트가 바뀌었을 때 이게 한 비트 바뀌어가지고는 저쪽 게 아니라 여전히 이쪽 거다라는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데 미니멈 디스턴스가 작으면 예를 들어서 코드 워드가 있는데 여기에 붙어 있고 여기 막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걸 탁 조사했더니 여기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애매하죠. 그래서 미니멈 디스턴스가 중요한 거죠. 만약 이 점이 많이 떨어져 있다.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한데 그래서 어떤 점을 봤더니 여기 있더라. 그럼 세 번째 가까운 점이라고 우리가 판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스턴스가 충분히 떨어져 있는 게 중요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에러를 얼마나 복구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K 비트를 줬더니 M 비트가 된다. 즉 원래 예를 들어서 1메가만 원래 메시지였는데 N이 두 배 해가지고 2메가 됐다. 그럼 우리가 더 많이 전송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의 중요한 값이에요. K랑 N이 중요한 값이고 그 다음에 미니멈 디스턴스 얼마나 비트가 다르냐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 세 개 N, K, 델타 이게 중요한 파라미터죠. 세 개 파라미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굉장히 간단한 에러 커렉팅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원래 메시지의 길이가 2예요. 메시지 길이가 2고 코드 워드의 길이는 6이에요. 인코딩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냐면 인코딩은 두 비트가 들어오면 그냥 각각의 비트를 카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0이 들어오면 000으로 하고 또 0이 들어오면 000. 1이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0, 1이 들어오면 앞에는 0이니까 000, 뒤에는 1이니까 111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코딩 알고리즘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미니멈 디스턴스는 얼마일까요? 자, 지금 보면 4개의 코드 워드가 생기죠. 4개의 코드 워드 각각 첫 번째랑 두 번째 몇 비트 차이가 나요? 세 비트. 첫 번째랑 세 번째는 세 비트. 첫 번째랑 네 번째는 여섯 비트. 그다음에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여섯 비트. 그다음에 두 번째랑 네 번째는 세 비트. 그다음에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세 비트. 그래서 미니멈은 얼마예요? 3. 그래서 미니멈 디스턴스는 얼마? 3.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쓴다면 n은 6이고 k는 2고 델타는 3이고 이런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n, k, 델타 값이 각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코드에서 예를 들어서 코드 워드를 이제 실제로 보낼 때는 코드 워드를 보냈겠죠.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코드 워드를 보내는데 예를 들어 000 111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코딩을 01을 인코딩을 해가지고 얘를 네트워크로 보냈어요. 보내다 보면 에러가 생길 수 있겠죠. 그 에러가 첫 번째 생긴 거예요. 0, 1, 0, 1, 1, 1. 여기 에러가 생긴 거예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뭐 어디가 이런지 모르죠. 자, 이걸 보면 010은 111에서 여기랑 여기가 바뀌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저 두 비트가 바뀔 수도 있고 000에서 가운데 비트가 바뀌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건 더 가까운 쪽을 그냥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010은 원래 무슨 값이 보내졌을까요? 000이 보내졌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두 빛이 바뀌는 것보다 한 빛이 바뀌는 게 더 쉬우니까. 그래서 이 값은 우리가 원래는 000이고 111이다 라고 에러를 커렉팅 할 수 있겠죠. 받은 사람이. 받은 사람은 010, 111을 받는데 이 010, 111은 코드 워드 안에 들어가지 않죠. 코드 워드는 저 네 가지밖에 없는데 네 가지 중에 제일 가까운 게 00011이죠. 쟤랑은 한 비트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래서 저걸로 우리가 래핑을 하겠다는 거예요. 디코딩 알고리즘. 그래서 디코딩 알고리즘은 코드 워드 중에서
그러니까 받은 메시지가 가장 가까운 걸로 우리가 매핑하는 게 디코딩 알고리즘. 그래서 물론 말은 쉽죠. 그냥 찾으면 되니까. 근데 실제로는 저게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저렇게 찾지는 않고 좀 더 스마트한 알고리즘을 써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식하게 우리가 다 기계 보고 제일 짧은 걸로 선택하는 걸로 했어요. 그게 제일 확실하게요. 자, 그래서 실제 에러 커렉션 코드를 만들 때는 에러 커렉션 코드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에러 커렉션 코드들이 있는데 얘는 인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디코딩을 할 텐데 인코딩을 할 때 시간이 걸리겠죠. 그 다음 메시지가 길어지겠죠. 에러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디코딩 할 때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에러 커렉션 코드 만들 때 인코딩 할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디코딩 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붙는 이 길이가 코드워드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에 얘가 미니멈 디스턴스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고려 사항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미니멈 디스턴스를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n 길이는 많이 커지지 않게 만들고 그러면서 인코딩과 디코딩을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디코딩 알고리즘이 느리면 에러 커렉션 코드 같은 경우에 에러 커렉팅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빠른 거를 이제 도안하려고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사용할 때는 우리는 사실 디코딩 알고리즘을 사용 안 할 거예요. 홀리나 커미먼트를 할 때는. 홀리나 커미먼트를 할 때는 우리가 인코딩만 할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에러 커렉션 코드 기반으로 폴리너 커미먼트를 만들 때는 에러 커렉션 코드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디코딩은 별로 안 좋고 나머지가 좋은 것들도 있겠지 알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한테는 좋은 알고리즘. 디코딩은 안 할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코드가 NK 델타 코드였죠. 그렇죠? 원래 메시지의 K, 코드 워드가 N, 그 다음에 미니멈 디스턴스가 델타. 그러면 원래 코드 워드의 길이가 이만큼 있어요. 이게 길이가 N이에요. 이 중에서 일부가 메시지죠. 그렇죠? 그래서 n분의 k 이걸 우리가 코드 레이시라고 불러요. n분의 k. 즉 실제 코드 워드 중에 메시지 해당된 부분이 저만큼 들어있다 하는 거죠. 저 값은 될 수 있으면 1에 가까울수록 쓸데없는 오버데가 적은 거죠. 저게 1에 가깝다는 얘기는 코드 워드 안에 대부분은 메시지 정보가 들어있는 거고 에러 커렉션 때문에 필요한 건 조금만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저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가 쓸데없는 에러 커렉션을 위한 쓸데없는 코드 값이 많이 들어가 있는 뜻이니까. 그래서 레이 값은 높을수록 좋겠죠. 1에 가까울수록. 그다음에 어, 여기 이제 막 비트가 막 다른 점이 막 있을 텐데 델타가 있는데 이 델타도 당연히 코드가 워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것도 이제 우리가 비율로 따져볼 거예요. relative distance. 미니멈 디스턴스를 그냥 쓰지 않고 렐러티브한 미니멈 디스턴스를 생각해요. 그게 n분의 델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이 6인데 델타가 3이다. 그러면 렐러티브 디스턴스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걸 정의해서 우리가 쓸 거고 미니멈 렐러티브 디스턴스는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클수록 좋죠. 디스턴스는 커야지 에러 커렉션이 잘 되는 거죠. 델타가 클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얘도 커야지. 그러니까 코드 워드상에서 서로 다른 비트가 많을수록 우리가 구별이 더 잘 되죠. 구별이 잘 되는 게 좋은 코드니까. 저것도 큰 게 좋아요. 그래서 레이트 크고 렐러티브 디스턴스 크면 좋겠는데 사실 저 두 개가 둘 다 커질 수가 없어요.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서 레이시 커지면 렐러티브 디스턴스 작아지든지 렐러티브 디스턴스가 커지려면 레이시 낮아지든지 그런 관계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렐러티브 디스턴스가 커지려면 에러 커렉션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레이시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 이 사이에는.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본 리피티션 코드 같은 경우에
반복하는 것. 자, 레이스를 한번 봅시다. 음, 자, 뭐 두 빛이 그러니까 비트가 들어오면 얘를 반복을 해서 만드는 거죠, 그냥. 자, 얘를 알파 번 반복한다고 쳐봐요. 숫자가 들어오면 그냥 알파 번 반복한다. 그러면 얘는 레이시 얼마죠? 한 비트가 몇 비트가 돼야 돼요? 알파 비트가 되죠. 즉 코드 워드가 알파인데 그 중에 메시지에 해당되는 길이는 1이죠. 한 비트. 그래서 요게 레이시죠. 아까 예로 치면 코드 워드가 6이었고 메시지가 2였으니까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렐러티브 디스턴스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냥 디스턴스는 얼마죠? 자, 간단하게 1비트짜리 보면 1비트면 얘가 알파계로 늘어나죠. 자, 0 아니면 1인데 0이면 000, 1이면 111이죠. 그럼 코드 워드 두 개의 차이는 몇 비트예요? 알파 객값만큼 달라지죠. 무조건. 그래서 델타도 알파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따지는 건 렐러티브 디스턴스죠. n분의 델타. 그렇죠? 자, n이 얼마예요? 자, 이 길이가 k이고 n이라고 하는 건 요게 n이죠. 그렇죠? n은 얼마예요? k에다가 얼마 곱하면 돼요? 알파 곱하면 되는 거죠. 각각의 비트가 알파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근데 지금 n분의 델타니까 n에 대한 더하기 k 곱하기 알파 그다음에 여기가 델타 이렇게 되죠. 근데 델타가 얼마라고 그랬었어요? 알파.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지워져서 k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relative distance는 k분의 1. 자, 여기까지 됐나요? 정의예요. 그래서 레이시라는 걸 정의했고 relative distance라는 걸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 에러 커렉션 코드는 에러 커렉션 코드는 되게 다양하게 있겠죠. 엄청 많은 코드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리니어 코드를 먼저 볼 거예요. 사실은 이 리니어 코드만 볼 거예요. 리니어 코드. 자, 리니어 코드는 어떤 코드냐면 코드 워드 자, 매핑된 거죠. 어떤 메시지를 주면 인코딩하면 매핑되는 게 코드 워드예요. 그 코드 워드들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요. 즉 코드 워드에다가 몇 배를 해가지고 서로 막 더하는 거죠. 그게 더했을 때 그 값도 역시 코드 워드가 되는 경우 우리는 이거를 리니어 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리니어한 릴레이션을 만족하는 코드 워드인 경우에 리니어 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 아까 걸 한번 볼까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얘는. 리피테이션 코드 같은 게 000, 000 이런 게 코드 워드. 바이너리만 된다고 칩시다. 000, 111 이렇게 있었죠. 1령은 0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바이너리만 생각하니까 뭐 상수배는 그냥 1 아니면 0이라고 치고 자, 얘 코드 워드죠. 얘도 코드 워드죠. 얘를 더하면 뭐가 나와요? 네, 얘가 나오죠. 얘도 코드 워드죠. 그 다음에 뭐 000, 000은 뭐 더해도 다 똑같으니까 그냥 다 코드 워드고 얘랑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111, 000이랑 111, 111을 더하면
우리가 이제 덧셈을 그냥 엑소어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비트 와이즈 덧셈을 생각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000 111. 이 코드워드예요. 코드워드 맞죠? 어. 마찬가지로 뭐 두 번째랑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가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저사에서 아무리 오퍼레이션을 해도 바이너리끼리 더하는 걸 해도 다 코드워드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리니어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코드워드랑 다른 코드랑 더했을 때 다른 코드가 되면 우리가 리니어 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왜 리니어 코드를 우리가 얘기하느냐? 리니어 코드는 다루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인코딩 알고리즘이 항상 벡터 곱하기 매트릭스 곱으로 표현이 돼요. 왜 그럴까요? 리니어한 성질이 있죠. 리니어한 성질이 있어서 사실 리니어한 건 전부 다 우리가 매트릭스 곱 이런 걸로 나타낼 수 있죠. 매트릭스 곱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가능해요. 뭐 여기서 따지진 않을 거고 아마 해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리니어 코드 같은 경우는 대충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어, 여기에 이제 뭐 메시지 같은 거 집어넣고 이쪽에다가 코드워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매트릭스를 집어넣고 곱하는 거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나온 게 긴 코드워드가 되는 거죠. 여기가 K, 여기가 N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마 조금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코드워드끼리 서로 더하거나 빼거나 뭐 상수배가지고 더하거나 해도 다 똑같다는 얘기는 그 매트릭스에서도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상수배에서 더하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리니어 코드는 저렇게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벡터 곱하기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내는데 이 경우에 미니멈 디스턴스는 어떻게 될까? 자, 미니멈 디스턴스는 어떻게 되느냐? 어, 미니멈 디스턴스는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 코드워드를 여러 개 나오겠죠? 이 사이에서 서로 비트가 몇 개 다르냐 이걸 세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얘기는 뭐랑 똑같냐면 이 코드들 나눈 것 중에서 어, 막 0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0이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0이 안 나오고 1이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든 다 0이 나오는 경우는 없을 거고 물론 똑같은 걸 빼면 0이 나오겠죠. 0이 나오는 거가 아닌 그런 코드워드에 대해서 1이 있는 요 개수만큼이 사실은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코드워드가 있어요. 코드워드가 하나가 있고 C라고 합시다. 코드워드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코드워드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빼면 이것도 코드워드예요. 코드워드 맞죠? 왜냐하면 리니어 코드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요 빼기가 사실 뭐예요? 바이너리 치면 이게 비트와이즈와 몇 비트 틀리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모든 코드워드에 대해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뺀 건데 뺐다는 얘기는 이게 두 개 같으면 이게 0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다르다면 이게 0이 아닌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를 쭉 보면 어떤 값이 쭉 코드워드죠. 얘들 다. 이 코드워드는 뭐 0이 있고 그다음에 뭐 1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텐데 또 여기 코드워드는 또 1이 있고 뭐 0이 있고 할 텐데 이렇게 다 빼서 봐도 여기는 항상 적어도 3비트가 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빼도 미니멈 디스턴스가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어차피 리니어 코드는 코드끼리 더해도 다 코드워드니까 그냥 코드워드 전체에서 0이 아닌 코드워드 전체에서 1의 개수가 가장 적은 애가 실제로 그냥 미니멈 디스턴스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니멈 디스턴스는 뭐랑 똑같으냐? 코드워드 중에서 1의 개수가 제일 적은 애가 미니멈 디스턴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리니어 코드 중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코드가 이제 리드 솔로만 코드죠. 코드. 리드 솔로만 코드는 보면 k개의 값을 n개의 값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얘기했었죠. 메시지 길이는 k. 그다음에 코드 워드의 길이는 n. 근데 앞에서 우리가 비트라고 얘기했죠. 근데 얘는 비트는 아니에요. 그냥 숫자예요. 그러니까 k개의 숫자예요. k개의 모드 그러니까 GP 안에 있는 숫자예요. 이 안에 있는 숫자들. 그러니까 뭐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P가 5다. 그럼 여기는 3, 1, 0, 4, 뭐 이런 숫자. 이게 하나의 메시지고 얘를 우리가 인코딩을 하게 되면 뭐 4, 0, 2, 3, 1, 4, 뭐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나는 거예요. 비트가 바이너리가 아니라 숫자로 되어 있는 게 리드 솔만 코딩의 약간의 좀 다른 점이죠. 그럼 쟤는 실제로 저걸 어떻게 만드느냐? 만드는 방법은 사실은 되게 심플해요. 어떻게 할 거냐면 리드 솔만 코드는 그냥 다항식을 쓰는 거예요. 자, K개의 K개의 GP 안에 있는 점을 N개의 점으로 늘려야 되죠.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뭘로 생각하면 좌표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K개의 좌표점. 1, 뭐 주어지는 게 뭐 A1, 그다음에 2, 뭐 A2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K, AK 이런 점이 주어져 있는데 얘를 지라는 폴리노미얼을 만들 수 있어요? 저 점을 지라는 폴리노미얼 몇 차식이에요? K-1차 다항식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K-1차 다항식을 만들었어요. 뭐 이거 이렇게 지나가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1에서는 여기, 2에서는 여기, 3에서는 여기, 뭐 4에서는 여기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6개. 그 다음에 근데 이거를 이제 n개의 점으로 늘려야 되죠. n개의 점으로 늘리는 방법은 이 다항식을 fx라고 치면 f1, f2, f3 이런 식으로 그냥 늘리는 거예요. fn. 그래서 k의 점을 n개 늘리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나는 점을 A1부터 AK를 지나는 점으로 보면 사실 앞쪽 부분은 동일하죠. K까지 동일하고 뒤쪽 부분이 새로 추가되는 거죠. 이게 레이저 솔로만 코드예요. 그럼 이게 왜 에러를 디텍트하고 커렉트할 수 있느냐? 자, 여기에서 에러가 생겼다는 얘기는 이렇게 점을 이렇게 해서 더 찍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찍었는데 예를 들어서 점이 하나가 이상이 됐네요. 이렇게 찍었는데 예를 들어서 값을 보냈더니 이 중에 한 값이 틀린 값이 갔었어요. 이 값이 아니라 뭐 이런 값으로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폴리노미얼을 만들면 이런 점을 지나는 폴리노미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폴리노미얼은 k-1차보다 클 거예요, 차수가. 그래서 안 맞아요. k-1차가. 그래서 뭘 할 거냐면 디코딩하고 심플하게 생각하면 어떤 게 어떤 걸 빼면은 k-1차가 되는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빼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데 얘를 뺐더니 스무스하게 k-1차가 되죠. 이게 틀렸구나. 그럼 이거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k-1차를 만들고 이 점 대신 이거 폴리를 만들면 이 점이 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에러 커렉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드 솔루먼은 다항식을 만들고 다항식의 점을 많이 주고 그다음 몇 개 하나 틀려도 그거 뺀 나머지 다항식을 만들 수 있으니까 다항식만 만들어지면 우리가 1부터 k까지의 점은 다 계산할 수 있죠. 그게 리드 솔루먼이에요. 그래서 다항식의 점이기 때문에 이게 다 점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점이기 때문에 바이너리가 아니라 그냥 값인 거죠, 숫자.
물론 저거를 P를 2로 잡으면 바이너리가 돼요. 그렇죠? 근데 리드 솔로몬 같은 경우에 P를 2로 잡는 것보다 P를 크게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자, 이게 리드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디스턴스는 어떻게 될까요? 디스턴스는 뜻이 뭐죠? 우리가 자, 얘 리니어 코드인지는 아직 잘 모르죠. 근데 사실 리니어 코드예요. 리니어 코드라 생각을 하고 리니어 코드이면 디스턴스를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미니멈 디스턴스? 아, 0이 아닌 값이란 거죠. 제 요게 지금 코드 워드죠. 맞죠? 이 중에서 0이 아닌 값 몇 개예요? 몇 개 가능하죠?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K-1차식이죠. 그렇죠? 우연히 막 값을 넣다 보면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많아도 몇 개까지만 가능해요? K-3개만 가능하죠. 왜냐하면 fx가 0이 될 수 있는 건 K-1개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저 요 값은 n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0이 될 수 있는 건 K-1개죠. 나머지는 다 0이 아닌 값이겠죠. 그래서 디스턴스는 요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n이 그러면 2k다. 그러면 레이시오 얼마일까요? 레이시오는 n분의 k가 레이시오죠. n이 2k니까 1이 나오겠죠. 그래야 되고 이때 렐러티브 디스턴스는 얼마일까요? n분의 델타였죠. n이 2k고 델타가 얼마예요? 2k 빼기 k-3죠. 그러니까 이거 거의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렇죠? 즉 리드 솔버 같은 경우에 두 배로 그냥 키우면 점을 두 배로 하면 레이트 2분의 1이고 디스턴스도 2분의 1이고 꽤 좋은 거예요. 꽤 좋은 그런 에러 커렉션 코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 인코딩 타임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K의 점을 뭘 해야 돼요? 단수로 바꿔야 되겠죠. 사실은 이제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하냐면 K 이 점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점으로 K가 주어져 있죠. 그럼 쟤를 먼저 얘를 개수 형태로 바꿔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뭐 B0 더하기 B1x, B2x 이런 걸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B K-1승 X K-1승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예요? 점이 K가 주는데 개수 형태로 바꾸는데 필요한 게 K 로그 K가 필요하죠. FFT 썼을 때.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점으로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점은 n개 점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얘가 뭘 하냐면 여기다가 0 곱하기 xk 승, 0 곱하기 xk 플러스 1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0 곱하기 x의 n-1승. 그 개수 표현법이죠. 이걸 다시 점의 표현법으로 바꿔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1, A2에서 AN까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점으로 바꾸는데 또 뭘 써야 돼요? 인버스 FFT를 써야 되겠죠. 인버스 FFT를 써야 되니까 이 시간은
지금 이제 n이죠. n개를 가져야 되니까 n 그리고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k개짜리의 점을 지나는 k개짜리를 n개를 넣으려면 사실 두 번 해야 돼요. k개짜리를 개수로 바꾸고 게다가 0을 막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다시 또 점으로 바꿔줘. 그래서 FFT 쓰고 어느 게 FFT인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는 FFT, 다른 하나는 인버스 FFT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점의 개수를 늘리려면 이렇게 두 번 변하는 게 필요해요. 자, 리드 솔로몬 코드. 어, 얘 근데 리니어 코드예요. 그래요? 왜죠? 자, 리니어 코드인지 보면 되겠죠? 자, 리드 솔로몬 코드. 자, 봅시다. 리니어인지 RS가 리니어일까? 리니어란 거는 지금 K개의 점이 주어져 있는데 이걸 N개로 바꾼 거죠. 리드 솔로몬 코드. 그렇죠? 자, 요게 코드워드고 또 다른 점에 대해서도 점을 늘리면 n개의 점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k개의 점을 지나는 폴리노미얼이 있을 거고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f1부터 해서 f 뭐 n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 점을 지나는 폴리노미얼이 있을 거고 얘를 적으면 g1부터 gn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 이 두 점을 한번 더해 봅시다. 여기가 지금 뭐 A1, A2 이렇게 있는데 B1, B2, B3가 있는데 이걸 더했어요. A1 더하기 B1 이런 식으로 더했어요.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곡선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곡선은 fx 더하기 gx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x에다 1을 넣으면 얼마예요? hx를 넣을 때 x에 1을 넣으면 이거 맞아요? 맞죠? 네. f1이 a1이고 g1이 b1이잖아요. x에다 2를 넣으면 두 번째 거 맞아요? 맞죠? 왜냐하면 F2가 A2고 G2가 B2죠.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F랑 G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다 쓰면 이거 F1 더하기 G1, F2 더하기 G2, Fn 더하기 Gn이에요. 그렇죠? K의 점에 대해서 사실 더하기 해서 만드는 폴리노미알은 각각의 폴리노미얼을 구한 다음에 그 폴리노미얼 두 개를 더하는 건 사실 다를 게 없어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 간단하게 볼까? 세 점을 지났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fx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gx도 있어요. gx는 이런 점을 지난다고 칩시다. 약간 느리게 증가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여기고, 이거 두 개 더하면 여기고, 이거 더하면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실제로 이 그래프 잘 보면 파란색과 검은색을 더한 거죠. 그렇죠? 이거 두 개 더하면 얘고, 이거 두 개 더하면 얘고, 그다음에 뭐 이거 두 개 더하면 이거고, 이거 더하면 얘고.
그렇죠? 모든 점에 대해서 똑같이 다 더한 거죠. 질문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인코드하고 에어컨을 하는 저 꼬리가 싶지. 지금 이제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건 리드 솔만 코드가 리니어 코드라는 걸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두 개의 코드 워드를 더했죠. 더했는데 이 두 개를 더했더니 나온 게 요 값이죠. 얘도 코드 워드예요. 왜냐하면 어떤 다른 값을 인코딩하면 나오는 게 이 값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코드 워드였고 얘도 코드 워드였고 이거 두 개 더했더니 코드 워드예요.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도 다 똑같아요. 어떤 A1, A2, 막 AK가 있었고 얘를 인코딩을 하면 우리가 F1 해가지고 FN까지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거를 마찬가지로 인코딩을 하면 G1부터 GN이었고 그런데 이 코드 워드를 우리가 상수해가지고 더하는 게 리니어 코드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 C1배하고 얘를 C2배라고 하면 실제로 그 뭘 인코딩한 거냐면 얘를 C1배하고 얘를 C2배 하는 거예요. 두 개 해가지고 더하면 C1, A1, C2, B1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메시지를 인코딩을 하면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C1, F1, C2, G1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C1, FN, C2, GN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얘도 뭐냐면 어떤 메시지에 대한 코드 워드죠. 그렇죠? 즉 어떤 코드 워드랑 다른 코드 워드를 더하면 그냥 코드 워드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 불렀다고요? 이걸 리니어 코드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걸 리니어 코드라고 해요. 리드 솔 이해돼요? 제가 질문드린 건 음. 에어포트 그 자체였어요. 에러 커렉션 하는 거? 네, 인코딩 하는 이유. 인코딩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에러를 디텍트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제 에러 커렉션 코드를 쓰는 거 이제 우리 뒤에서 볼 거예요. 뭘 쓰는지. 자, 에러 커렉션 코드 자체를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에러 커렉션 코드를 하는 이유는 메시지가 있고 이걸 늘려가지고 뭔가 한 비트라 달라지면 뭔가 우리가 디텍트 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죠. 일단은 아직은 왜 에러 커렉션 코드와 폴리노멀 커미먼트가 관련있는지 모르는 상태죠. 에러 커렉션 코드가 있다는 것만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그러면 이 에러 커렉션 코드, 리니어 코드를 기반으로 폴리노멀 커미먼트를 만드는 게 목적이죠. 이걸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거죠. 자, 폴리노멀 커미먼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폴리노멜을 어떻게 커밋해주고 어떤 값을 주면 이거에 대해서 이벨리언 값을 리턴하고 증명을 붙이면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해줄 수 있으면 폴리노멜 커밋먼트.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우리가 행렬로 나타낼 거예요. 어떻게 나타낼 건지 보냐면 자, 여기 폴리노멜이 있죠. 폴리노멜은 우리가 쓰면 개수를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A0 더하기 A1x, A2x 이렇게 해가지고 어, AD, X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D 플러스 한 개 텀이 있는 거고 D차 방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얘를 우리가 음, D 마이너스 이거 D 마이너스 1이라고 씁시다. A D 마이너스 1, X D 마이너스 1. D개의 점이 있어요. D개의 개수가 있는 거죠. 이 개수를 우리가 이제 행렬에다가 쭉 쓰는 거예요. 행렬에다 어떻게 쓸 거냐면 이런 식으로 쓸 텐데
d개의 개수를 루트 d 곱하기 루트 d 행렬로 쓸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어, A0, A1, A2 이런 식으로 쭉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는 A0를 쓰고 여기는 A1 쓰고 A2 쓰고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야. 그럼 여기 끝에는 뭐가 있어요? A 루트 D 빼기 1까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A 루트 D 여기는 A 루트 D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쭉 쓰는 거예요. 여기는 A 2 루트 D 빼기 1 이런 식으로 쭉 쓰면 끝에까지가 뭐예요? A 얼마죠? 루트 D 빼기 1 루트 D 이렇게 되나요? 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A 루트 D 빼기 1 이렇게 나오겠죠. 사실 루트 D는 그냥 D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개수를 쭉 쓸 수 있죠. 저렇게 해서 루트 D 바의 루트 D 행렬의 원소로 우리가 개수를 다 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뭐 다른 식으로 쓴다면 요 슬라이드에서는 이 값을 얘는 F11이라고 쓰고 여기는 F12라고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름을 바꿔주는 거니까 상관없겠죠. F1, 루트 D 그러니까 행렬을 따로 쓰는 거죠. F21, F2 루트 D 그래서 F 루트 D, 1, F 루트 D, 루트 D 이렇게 요게 지금 뭐냐면 fx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fx의 개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고 실제로 fx는 아니죠. fx는 x가 있어야 되잖아요. x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fx가 되려면 우리 x가 다 있어야 되죠. 그렇죠? 여기서 위에서 보면 여기 지금 x가 여기 없고 여기 x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x에 루트 d 마이너스 1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그다음 거에는 비슷하게 붙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x의 루트 d승하고 추가적으로 x 이렇게 붙는 거죠. 다음 세 번째는 x의 2 루트 d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x 제곱 이렇게 붙는 거죠. 마지막 거는 x의 루트 d 빼기 1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붙겠죠. 이게 아니라 여기에 루트 d 이렇게 해서 붙겠죠. 그래서 우리가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 x 제곱 x 루트 d 요를 우리가 행렬로 쓸 수 있겠죠. 행렬로 여기다가 1 x 제곱 x의 루트 d 빼기 1 이렇게 쓰면 그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하나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또 만들어지죠. 그런데 요 두 번째 줄에서는 x 디승이 또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앞쪽에 또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에 대해서는 1이고 이렇게 곱한 거에 대해서는 두 번째 줄이랑 이렇게 곱한 거에 대해서는 x 디승이 다 있어야 되니까 x의 루트 디승 붙고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쭉 곱하고 쭉 곱한 다음엔 x의 2 루트 d가 붙을 거고 마지막 거는 쭉 곱하고 나서 x의 루트 d 빼기 1 d 빼기 1 루트 d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래서 쟤를 쭉 전개하면 우리가 앞에서 아는 fx는
A0, A1, X, A, D-1, X, D-1 있어요. 요게 그대로 나와요. 문제 없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폴리놈이라는 걸 커밋먼트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폴리놈 커밋먼트 같은 경우는 U를 받으면 값을 이별점에 줘야 되죠. 그렇죠? 프로버가 있고 베리파이스는 프로버가 폴리노미얼을 커밋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얘가 U 값을 주면 얘가 FU를 계산을 하고 이게 맞다는 증명도 같이 보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그러면 요거부터 한번 볼 거예요. 쪽 파트부터. 자, 여기서 보면 FU를 계산하는 건 X자리에다 U를 집어넣는 거죠, 그냥. 그쵸? U를 집어넣는 거고 U를 집어넣는다는 건 뭐냐면 요 앞쪽 벡터에다가 X 대신 U를 집어넣고 뒤쪽 벡터에도 X 대신 U를 집어넣으면 되죠. 집어넣은 다음에 행렬을 곱하면 되죠. 그렇죠? 저걸 베리파이어 가면 뭐 오래 걸리겠죠. D번 곱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거를 이제 뭘 할 거냐면 프로버가 뭘 증명할 거냐면 프로버가 지금 곱하기가 앞에 행렬 곱하고 뒤에 행렬 뒤에 벡터를 곱해야 되는데 앞에 거를 그냥 저희가 이걸 계산을 하면 저걸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이 앞에 게 루트 D짜리 벡터가 있고 여기는 루트 D 바이 루트 D짜리 행렬이 있고 그럼 결과가 뭐가 나와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계속되니까 여기가 루트 D짜리 벡터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루트 D짜리 벡터 곱하기 행렬은 루트 D짜리 벡터가 나와요. 그래서 프로버는 뭘 할 거냐면 요거 곱하기 요 값이 요 벡터가 나온다는 걸 증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베리파이어는 이거를 자기가 다 계산하지 않고 맞다는 걸 확인을 할 거예요. 요 벡터가 맞다는 걸 확인을 할 거예요. 요 벡터가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베리파이 할 거는 요 벡터 곱하기 요 뒤에 있는 벡터랑 서로 곱하면 되겠죠. 그건 얼마 만에 할 수 있어요? 루트 D 만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리파이어는 루트 D만의 뒤쪽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고 앞쪽에 루트 D 곱하기 루트 D짜리 벡터랑 행렬이랑 곱이 이 루트 D짜리 벡터가 된다는 거를 확인할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벡터 매트릭스 곱하기를 우리가 증명을 할 거예요. 증명을 스키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어, 매트릭스가 폴리노미얼이죠, 사실은. 폴리노미얼 개수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폴리노미얼인데 이 매트릭스를 우리가 인코딩을 할 거예요. 에러 커렉션 코드를 적용할 거예요. 자, 에러 커렉션 코드를 적용하는 이유는 프로버가 치팅하는 걸 디텍트하는 게 목적이에요. 일단은 그렇게 알아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코딩 할 거냐면 요 하나를 우리가 메시지로 생각하면 돼요. 이 메시지에다가 인코딩을 적용하는 거예요. 인코딩을 적용하면 요만큼이 이제 코드 워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코딩을 몇 번 해야 돼요? 루트 D번 해야 되겠죠. 각각의 행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제 인코딩이 끝났죠. 이 매트릭스는. 그런데 이 매트릭스를 어,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 매트릭스를 풀버가 만든 다음에 자기가 마음대로 막 고치면 안 되겠죠. 고정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커밋을 할 거예요. 커밋.
그러니까 뭔가 고정을 할 텐데 어떻게 커밋할 거냐면 머클 트리를 써서 커밋할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 값이 한 행이 있죠 이렇게. 그러면 요 값과 요 값을 두 개를 받아가지고 해시를 해요. 그다음에 요 값과 요 값을 해시를 해요. 여기도 해시를 하고 여기도 해시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없다 치고 그냥 간단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또 해시를 해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해싱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두 개를 해싱을 해요. 그러면 이 한 로에 대해서 우리가 해시값 하나를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또 해시를 해요. 그러면 첫 번째에 대해서 해시, 두 번째 해시, 세 번째 이렇게 다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뭐 만들었다 쳐요. 없다 치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요 값에 대해서 또 먹을 해시트를 만들어요. H1, H2에 대해서 해시한 값, H3, H4에 대해서 해시한 값,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해시한 값. 그래서 요 최종, 요 해시 값은 이 매트리스 전체를 나타내는 해시 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로우로 먼저 다 해시하고 나서 그 나온 루트들을 다시 또 컬럼 와이즈 해시해가지고 만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머클 해시 트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머클 해시 트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거죠. 이때 값이 있으면 해싱을 해가지고 트리 형태로 만드는 게 머클 해시 트리고, 머클 해시 트리의 이제 장점은 루트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C가 이 머클 해시 트리에 속한다는 건 어떻게 증명하면 돼요? C에 인접해 있는 그 C를 따라가는 패스의 맞은편에 있는 컴플리먼트 패스, 코패스를 우리가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C가 이 머클트리 K1에 속한다. 이거 하는데 계산하는데 쓰인 거다라는 걸 보려면 T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M4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H1을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받은 사람은 C랑 T랑 해시해가지고 뭔가 값이 나올 텐데 그 값이랑 M4랑 계산해서 나온 값이랑 그 값이랑 H1이랑 나온 값이 K1과 같은지 체크하면 되겠죠. 그걸로 우리가 C가 이 머클트리 계산하는데 쓰였던 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코패스를 따라서 가면 우리가 멤버에 속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트리스 전체 점을 머클트리로 해싱을 해요. 컬-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이제 프루버는 저 매트릭스를 바꿀 수 없겠죠. 커밋을 했으니까 이제 거짓말을 못해요. 속임수를 못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첫 번째로 할게 프락시미티 테스트라는 걸 해요. 프락시미티 테스트라는 거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매트릭스를 커밋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잘 만든 건지 이상하게 만든 건지 모르죠. 무슨 얘기냐면 원래 메시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폴리노멜이 있었는데 얘가 이제 D개의 점으로 되어 있는 D개의 개수로 되어 있는 폴리노멜이겠죠. 얘를 가지고 인코딩을 해서 만든 게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인코딩을 적용해서 그리고 얘를 커밋을 했는데 이게 진짜 인코딩해서 만든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베리파이 입장에서는 못 믿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맞게 만든 거라는 걸 확인을 시켜줘야겠죠. 이 인코딩 진짜 한 거 맞다. 이 테스트가 프락시미티 테스트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다 인코딩이 된 게 맞다. 즉 그 얘기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코드 워드다. 이게 다 코드 워드다. 이게 다 코드 워드가 맞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프락시미티 테스트.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프루버 베리파이가 있으면 일단 프루버가 뭐 커밋 값 자체는 주겠죠. 이
매트릭스 전체 커밋을 일단 주고 시작하는 거고 제 베리파이는 이제 뭘 할 거냐면 베리파이가 이걸 전체를 다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한 행들을 열을 뽑아요. 여기랑 내가 여기랑 여기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다. 자, 이런 어디를 뽑을지 컬럼에 대한 인덱스를 줘요. 몇 번째 몇 번째 몇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컬럼을 내가 조사하겠다. 그러면 프루버는 뭘 주냐면 그 행을 줘요. 열을 줘요. 컬럼들을. 그러니까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다섯 번째 열.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수가 지금 몇 개예요? 루트 D개죠. 루트 D개를 여기서 이제 세 개를 주는 거죠. 세 개를 보내주는 거예요. 제 컬럼을 쭉 주는 거예요. 음. 자, 이렇게 주면 되는데, 아, 이렇게 주지 않고, 이렇게 안 주고, 이전에 뭘 할 거냐면, 어, 저기 컬럼을 주기 전에 뭘 할 거냐면, 자, 어, 베리파이어가 이 백트리스 자체가 커밋돼 있다면 아는데, 이 행에 지금 여러 개 있잖아요. 루트 두 개가 있잖아요. 루트 두 개가 있는데, 이 모든 행들이 다 인코딩이 제대로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면, 뭐 하나는 인코딩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으니까, 저 중에 하나라도. 그래서 다 되게 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면, 얘를 랜덤하게 상수배해가지고 다 더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해가지고 리니어 컴비네이션 할 거예요. 그래서 랜덤한 리니어 컴비네이션 해야 되는 데는 R1, R2, R 루트 D 이 값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뽑아서 랜덤 컴비네이션 해서 주면 그러면 프로버는 자, 요 RD까지 해가지고 실제로 매트에서 곱할 수 있겠죠. 곱하면 뭐가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이 값이 이 길이를 얼마라고 할까요?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길이가 좀 더 길어진 인코딩에서 나오는 길이니까 그렇죠? 길이가 더 루트 D보다 길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레이스를 2분의 1로 잡았다. 그 두 배로 길으니까 2 루트 D 이런 식으로 되겠죠. 두 배로 잡았으면. 그래서 이게 긴 어떤 행위 하나 만들어져요. 그럼 맞죠? 이 행을 줘요. V한테, 베리파이어한테. 그 다음에 베리파이어가 뭘 해야 될까요? 베리파이는 얘가 코드 워드예요, 아니에요? 코드 워드겠죠? 왜냐하면 리니어 코드니까 얘도 코드 워드여야 되죠. 원래 코드 워드를 리니어 컴비네이션 코드 워드해야 되니까 얘는 코드 워드여야 돼요. 그래서 이 받은 게 코드 워드가 아니면 프로버가 제대로 계산한 게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프로버가 준 게 저게 코드 워드가 아니면 그러면 그냥 터미네이트 하면 돼요. 자, 저게 코드 워드이면 자, 코드 워드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죠? 베리파이가 그런 루트 C, D 시간에 할 수 있고 자, 코드 워드이면 이 코드 워드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제 V가 뭘 할 거냐면 여기서 이때 이제 컬럼의 인덱스를 막 줄 거예요. 컬럼 인덱스를 막 줄 거예요. 그러면 프로버가 그 컬럼 인덱스에 해당되는 컬럼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리파이가 이 위치에 해당하는 컬럼 같다. 이 위치에 대한 거 주고 이 위치에 대한 걸 달라고 해주면 그러면 프로버는 그 위치에 해당되는 컬럼 값들을 주는 거예요. 왜 이걸 주냐면 프로버한테 우리가 지금 R1부터 R 루트 D를 줬죠. 그 다음에 프로버한테 저거를 가지고 매트릭스에 곱해가지고 뭔가 이 값을 구하라고 좀 코드워드 이 합쳐진 값을 만들라고 시켰죠. 근데 이거가 진짜로 만든 건지 이거 안 하고 만든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프로버가 그냥 자기 R1, R2 이거 안 곱하고 그냥 코드워드 만들어서 이거 나오고 줘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진짜 R1부터 RD를 곱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컬럼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 번째를 줬어요. 세 번째 줬더니 뭐 어떤 값 이렇게 막 있었어요. 그럼 이 값에 대해서 R1, R2 해가지고 R 루트 D까지 다 곱해가지고 더해서 나온 값이 내가 받은 이 값이랑 같은지 체크해 보는 거죠. 랜덤. 되죠? 자, 이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만약에 이제 이게 코드워드가 아니라 그냥 메시지였다. 그러면 여러 개 중에서 어떤 거 하나는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버가 치팅을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만 치팅을 딱 한 거예요. 하나만. 근데 그러니까 이 컬럼에 대해서만 치팅을 한 거예요. 근데 베리파이가 이 컬럼을 안 물어볼 수 있죠. 랜덤하게 뽑는 거니까 안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안 물어봤으면 프로버의 치팅을 디텍트 못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쓴 거냐면 에러 커렉션 코드를 쓰는 거예요. 에러 커렉션 코드를 썼다는 얘기가 뭐냐면 원래 프로버는 그러니까 원래 메시지는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뭔가 여기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프로버가 이 하나를 치팅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하나를 이 하나를 치팅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코드워드가 아니었어. 코드워드가 되려면 여기도 고쳐야 되고 이거 코드워드가 되니까 여기도 고쳐야 되고 여기도 고쳐야 되고 여기도 고쳐 너무 고치기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고치려고 봤더니 코드워드를 절반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절반이 틀려지는 거죠. 절반을 만약 다 바꿔야 된다. 절반이 다르다. 그러면 베리파이어가 컬럼을 아무렇게 뽑다 보면 이 절반이 그러니까 안 들어가려면 매번 뽑을 때마다 코드워드가 아닌 게 계속 뽑혀야 되죠. 그러니까 저게 여러 번 뽑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들어가는 게 되게 낫죠. 적어도 한 번은 여기 바뀌어져 있는 부분이 뽑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치팅이 디텍트 된다는 뜻이에요. 그 목적으로 에러 커렉션 코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 나중에 그 얘기고 그래서 베리파이어는 컬럼 인덱스를 뽑아가지고 그 컬럼을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치팅한 게 있었다, 이렇게 빨간 점이 있었다, 그러면 그 치팅한 점에 대해서는 R1, R2 해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점이 아닐 거예요. 치팅이라는 건 이게 아닌 다른 점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디텍트가 된다는 거죠. 이런 빨간 점이 만약에 선택이 되면. 근데 그 빨간 점의 개수가 엄청 많으면 전체 워드 중에 뭐 절반 이상 이런 식으로 많으면 그러면 우리가 몇 번 반복만 하면 그러면 몇 번 반복만 하면 높은 확률로 무조건 저기 조작되어 있는 포인트가 포함되도록 뽑을 수밖에 없다. 그게 에러 커렉션 코드에 기반한 폴리노밀 프로그램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또 요 컬럼을 준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프로버가 자기가 처음에 계산해서 이 커밋 했었잖아요, 여기.
매트릭스. 매트릭스 커밋한 그 컬럼을 뽑아서 준 건지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뽑아서 준 건지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줄 때 뭘 또 줘야 되는지 모두 같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컬럼이 매트릭스 커밋에 들어가는 거다라는 그 코패스도 같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컬럼은 처음에 매트릭스 커밋했을 때 줬던 거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다 한 거다. 걸 주는 거죠. 프락시머티 테스트는 이해돼요? 그래서 프락시미티 테스트는 요 R값 이거를 랜덤하게 베리파이가 선택해서 주면 그걸 리니어 조합해가지고 코드워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베리파이 받으면 그 코드원지 체크를 하고 그 얘기는 만약에 프루버가 치팅을 했으면 엄청나게 많은 비트를 치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베리파이어가 컬럼을 랜덤하게 주면 그 랜덤하게 준 것 중에 하나는 치팅하게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인투이션이죠. 그래서 요 중값, 요 중값이 코드워드여야 되고 그래서 이게 만약 뭐 코드워드가 아니면 그러면 뭐 할 필요 없고 더 이상 코드워드인 경우에는 어, 경우에 어, 만약에 뭐 어떤 점을 이 매트리스 곱으로 해야 되는데 벡터 곱하기 매트리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치팅해가지고 뭐 임의로 만든 거다. 그러면 코드워드가 되기 위해서 이 점도 바꾸고 이 점도 바꾸고 엄청 많은 방법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꽤 많은 점이 many different occasion이 실제 앤서랑 다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베리파이어가 컬럼을 여러 개 물어보다 보면 이렇게 조작되어 있는 컬럼이 디텍트가 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요 R 곱했는지 체크해 보면 R 곱한 게 아니겠죠. 조작된 거니까. 그래서 그걸 디텍트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음, 기본적인 아이디어죠. 네, 그래서 이제 리헤로랑 BCG, HJ 요 논문들이 이런 걸 사용을 해서 만든 폴리너 커미먼트의 시작점이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리에로 같은 경우는 리솔만 썼고 루트 D에 베리파이 타임 프루프 사이즈를 가지고 그래서 요 리에로 같은 경우에 뭐 포멀 프루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 매트릭스 커밋된 매트릭스가 각각의 코드 워드들이 다 2개의 점에 대해서 다 틀리다. 그러니까 디스턴스가 2개만큼 있다. 그리고 이 값이 그러니까 자 요거죠. 뭐냐면 여기 이제 매트릭스가 C가 있는데 어, 원래 제대로 된 매트리스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코딩을 해가지고 만든 제대로 된 코드 워드로만 되어 있는 애가 있을 거고 얘는 이제 조작을 하네요. 그러니까 조작했던 얘기는 뭐 틀리겠죠. 코드 워드가 아닌 애겠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도 다르고 뭐 여기도 다르고 여기도 다르고 이렇게 달라요. 이 점의 개수가 2개예요. 이 두 개의 매트릭스에서 2개의 점만큼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이 점이 2가 4분의 델타만큼 코드워드 미니멈 디스턴스 델타 보다 작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어,
그런 경우에 음, 랜덤을 아까 우리 그 증명하는 과정이 있었죠. 베리파이가 랜덤을 보내고 그걸 매트릭스랑 곱했잖아요. 그래서 랜덤을 해가지고 C랑 곱했어요. 곱했던데 이게 어떤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코드워드 아닌 거, 코드워드가 안 돼 있는 그 C스타라고 하는 매트릭스랑 랜덤을 곱해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값이 있는데 W가 얘가 우연히 코드워드랑 가까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매트릭스는 코드워드 매트릭스랑 이계의 점이 달랐는데 얘를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보니까 우연히 같아져가지고 이보다 작은 점에서 틀릴 수도 있겠잖아요. 그 확률이 사실은 F분의 2 플러스 1이다. 되게 작다는 뜻이에요. F가 되게 큰 값이죠. F는 뭐 2에 256 이런 거잖아요. 필드 그러니까 숫자 250비트고 2라고 하는 거는 기껏 해야지 뭐 C는 C, 스타는 C 모두 다 다르면 D개의 점에서 다른 거잖아요. D 뭐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건 훨씬 더 작은 값이죠. 엄청 작은 네글리저블 값이죠. 그래서 다른 매트릭스 상에서 이개의 점이 다르면 이걸 리니어 조합해서 합쳐도 높은 확률로 이개의 점에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작아지기가 어렵다. 자, 그 얘기는 얘를 R 곱해가지고 줄여놓은 W는 이개의 점에서 다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이개의 점에서 다를 거고 그런 경우에 W는 이제 이개의 점에서 다른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어, 프로바가 있고 베리파이인데 얘가 지금 랜덤하게 컬럼을 막 준다고 그랬죠. 컬럼을 막 주는데 컬럼 인덱스를 주는데 우연히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이 1 빼기 n분의 2 정도 되고 얘를 t번 계속 반복했을 때도 통과할 확률은 이 정도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2가 작은 값이면 그러니까 n과 상관없는 값. 예를 들어서 어, 2가 뭐 예를 들어서 1이다. 그런데 n이 크다. 그러면 이거 t가 커봤자 잘 안 줄죠. 0으로 잘 안 가죠. 이게 0으로 잘 가려면 2가 얼마 정도 되면 좋겠어요? 2가 n에 좀 비례하는 관계였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2가 뭐 n보다 뭐 2분의 n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죠. n, 2가 만약 2분의 n이면 얼마예요? 1 빼기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t가 대충 한 뭐 128번 그러면 2분의 1에 128번 확률로 치팅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2가 될 수 있으면 n에 비례하는 어떤 상수를 가진 컨스탄트 상수를 가진 값이면 좋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어, 실제로 보면 우리가 그 에러 커렉션 코드, 리드 솔만 이런 걸 보면 이 값이 어떻게 되냐면 메시지가 k였고 이걸 두 배로 늘리면 에러 그러니까 미니멈 렐러티브 디스턴스가 뭐 2분의 1 이렇게 됐었죠. 렐러티브 디스턴스. 그 얘기는 뭐냐면 2분의 1을 확률로 한 비트씩 만약 바뀌면 적어도 절반 이상의 비트가 다 바뀌어야지 코드 워드가 된다라는 게 나와요. 사실 왜 그러냐면 이런 점이 있었어. 이런 점이 이렇게 2차, 3차식인데 점을 뭐 한 6개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만약 이 점이 아니에요. 이 점이 딴 걸로 바뀌었어요. 이 점이 원래는 여기에 써야 되는데 이 점이 이게 아니라 요 점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3차식이 돼요? 3차식이 안 나와요.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되는데 원래 이제 이 점인데 점이 뭐 다른 점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이거 3차식이 안 나고 5차식, 6차식, 보통 한 6차식 정도.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이게 만약 3차식이 되려면 이것만 바꿔서는 안 되고 여기도 바뀌고 여기도 바뀌고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대충 한 절반 이상 바뀌어야 돼요. 이거 같은 게. 그래서 한 점만 바뀌는 게 안 되고 한 점만 바뀌는 게 안 되고 이게 3차식이 되려면 여기도 바뀌고 여기도 바뀌고 전체 코드 워드 중에서 한 빛이 아니라 여러 비트가 바뀌어야지 이게 코드 워드가 된다. 그 얘기여서 이 값이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뭐 1, 2 이런 게 아니라 2분의 n. 전체 코드워드 중에 절반 이상은 다 다르게 돼야지 새로운 코드워드가 돼서 비슷하게 될 수 있다. 통과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얘를 조금 더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는 보면 프루버가 이 코드워드 전체를 다 주죠. 그럼 베리파이가 뭐래요? 코드워드가 맞는지 체크하죠. 코드워드가 안 맞으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 끝내버리죠.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 코드워드를 주는 게 아니라 프루버가 그냥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계산한 값을 주고 코드워드는 베리파이한테 계산한다고 시키는 거예요. 메시지의 길이가 코드워드보다는 짧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옵티마이즈를 어떻게 할 거냐면 커밋을 할 때도 원래는 커밋을 할 때는 인코딩을 한 다음에 커밋을 했었죠. 근데 그러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인코딩하기 전 거를 커밋을 해요. 커밋을 하고 그다음에 랜덤을 곱했잖아요. 그렇죠? 랜덤 곱하는 것도 어, 인코딩 한 거에 랜덤을 곱하지 말고 그냥 원래 펑션에다가 랜덤 곱해가지고 만든 거를 우리가 보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메시지로 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베리파이가 뭘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인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 과정은 사실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내지는 값이 좀 작아지겠죠. 자, 그런 게 있고. 자, 프락시미스 테스트는 어쨌든 프로버가 곱하기를 제대로 했는지, 그러니까 인코딩을 제대로 했는지, 그 다음에 뭐 컬럼이랑 뭐 이거 곱하기도 제대로 했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근데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F라고 하는 거를 커밋을 하면 지금 우리가 한 건 커밋이 제대로 됐는지만 체크한 거죠. 어, 커밋이 제대로 됐는지, 인코딩을 제대로 해서 만든 건지. 베리파이 해야 될 게 뭐냐면 U란 값을 주고 그럼 프로버가 FU를 계산해서 이게 맞는지 체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거는 요 커밋이 맞는지 체크하는 걸 우리가 프락시미스 테스트라고 하고 그랬고 그 다음에 U를 줬을 때 이 FU 계산했는데 이게 맞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야겠죠. 이걸 우리가 컨시스턴트 체크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컨시스턴트 체크도 사실은 프락시미티 테스트랑 거의 비슷해요. 왜 비슷하냐? 프락시미티 테스트 할 때는 여기 주어지는 값이 뭐였죠? 여기 주어지는 값이 R1, R2 해가지고 R 루트 D 이렇게 됐었죠? 누가 줬어요? 베리파이가 줬죠. 컨시스 체크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매트릭스에다가 1, U, U 제곱, U의 루트 D 마이너스 1 요거를 넣어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게 맞게 계산됐는지 체크하는 게 컨시스턴트 체크. 그 달라진 게 이게 R이 아니라 U에 관련된 값이란 거죠. 그래서 방법은 똑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거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똑같고 프로버, 베리파이가 있으면 프로버는 여하튼 요거랑 요 매트리스 곱한 그 값을 다 계산해서 그러니까 인코딩 된 값이겠죠. 주고 얘는 이게 코드 원지 체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랜덤하게 컬럼 선택해가지고 그 컬럼 받아가지고 거기에 1U, U제곱, U, D- 곱했을 때 여기 해당되는 값이 나오는지 체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완전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똑같다고 보면 되고 사실 여기서 보면 컬럼이 이게 맞게 계산되는 건지 이렇게 할 텐데 컬럼 계산 맞게 되어 있는 거 계산할 때 뭘 하냐면 요 컬럼이 이 매트릭스 커밋한 거에 들어있느냐 이거 체크했었죠. 근데 사실 이거 프락시미티 테스트에서 이미 했던 거죠. 똑같은 컬럼을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할 때는 어떻게 하면 프로버 베리파이가 있으면 아예 H를 주고 나서 그다음에 랜덤 주고 프락시미티 테스트 그다음에 얘가 뭐 이런 코드 워드 받고 그다음에 또 뭘 주냐면 아예 유도 주는 거예요. 유도 주고 그럼 또 이거 받겠죠. 그다음에 이 받은 코드 워드에 대해서 이거 이제 프락시미티 테스트용 얘는 컨시스턴트 체크용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여기 컬럼 여기 컬럼 여기 컬럼 체크해야 된다고 그랬죠. 똑같은 컬럼 그냥 물어보면 돼요. 그럼 한꺼번에 받으면 되겠죠. 컬럼 받아가지고 여기에는 R 곱해가지고 프락시미티 테스트에 있는 값이랑 같은 체크하면 돼요. U를 해가지고 곱해가지고 컨시스턴트 체크에 있는 거랑 같은지 체크하면 돼요. 한꺼번에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는 커미먼트를 이 리니어 코드에 대해서 하는 건 키젠 할 때는 그냥 해시만 우리가 정해주면 되는 거고 뭘 할지 커미먼트는 코피션트 매트릭스를 인코딩을 한 다음에 리니어 코드로 그 다음에 그 값들을 머클트리로 해서 만들어서 커미먼트를 보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벨리에이션하고 베리파이를 될 텐데 어, 커미먼트가 맞는지에 대한 일종의 테스트로 프락시미티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베리파이가 랜덤만 어떤 값을 주고 리니어 콤비네이션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맞게 돼 있는지 체크하는 거. 컨시스 체크는 유랑 값을 주고 그게 맞는지 체크하는 거. 이걸로 끝났다. 요거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U도 랜덤이고 R도 랜덤인데 이걸 굳이 다른 걸 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R1은 1이라고 하고 R2는 U라고 하고 R3는 U 제곱이라고 얘는 U D라고 하고 이렇게 해도 될것 같죠? 만약 U가 랜덤이면 완전히 랜덤이면 가능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U가 프로버가 미리 알 수도 있어요. 지금. 매트릭스를 커밋하기 전에 알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따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U가 언제 나오고 랜덤일지 모르기 때문에 프로시미티 테스트가 따로 더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프로시미티 테스트, 컨시스턴트 테스트 두 개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키젠은 해시니까 트랜스페런트 셋업이죠. 뭐 우리가 미리 만드는 거 없죠. 사이즈 컨스턴트고 커밋 인코딩을 해야 되겠죠. 인코딩 알고리즘에 달려 있겠죠. 루트 D개만큼 그러니까 루트 D개짜리를 인코딩을 하는 건데 그게 루트 D개만큼 하니까 D 로그 D 로그 D는 이제 우리가
리드 솔로몬을 썼을 때 그런 거고, 리드 솔로몬이 아니라 다른 리니어 코드를 쓰면은 로고딕 파트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리니어 타임이 걸리는 리니어 코드를 쓰면 그냥 오더로 D도 됐다. 그리고 머클트리는 D에 대해서 해시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오더로 띄고, 커미먼트는 한 개. 이벨리에이션 할 때는 어, 오더 오브 D 필드 멀티플리케이션. 왜냐하면 이렇게 값을 주죠. 값을 주고 이게 루트 D짜리고, 이거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D 오퍼레이션이 필요하죠. 각각의 행들을 다 몇 배씩 곱해가지고 다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D 완성이 필요하고, 프루프 사이즈는 이 루트 D가 프루프 사이즈라 볼 수 있겠죠. 루트 D고, 그 다음에 컬럼도 물어보죠. 이 컬럼, 이 컬럼, 이 컬럼. 이 컬럼도 다 루트 D짜리죠. 근데 이건 상수계만큼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더 오브 루트 D. 실제로 상수는 한 100개 정도, 120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상수는 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컬럼을 한 100개 정도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베리파이 타임은 어쨌든 이 컬럼이 맞는지 다 체크해야 되겠죠. 이거 코드 어딘지 체크해야 되고, 그러니까 루트 D. 물론 컬럼 이거 다 계산해야 되니까 뭐 100개 정도 컬럼에서 다 서메이션 해야 돼요. 그래서 풀프 사이즈를 보면 컬럼을 여러 개 줘야 되니까 꽤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D가 2의 25승인 경우에 커밋 하는데 36초, 이변에서 3.2초, 풀프 사이즈가 49메가. 이게 좀 크죠. 이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그로스에서는 얼마 정도 걸릴까요? 그로스 16에서. 그로스 16에서 우리가 보통 한 5메가 정도가 1초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거든요. 시간이. 5메가가 얼마예요? 5 곱하기 2의 20승인가요? 5메가가 아니라 5만. 5만. 5만이면 얼마예요? 50 곱하기 2의 10승. 그렇죠? 50은 대충 64라고 하면 얼마예요? 2의 3, 8, 2의 6승? 6승. 그러니까 이건 대충 한 2의 16승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2의 16승이 1초예요. 그런데 2의 25승이면 얼마예요? 2의 9승이죠. 2의 9승이면 512. 즉 512초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 크로스픽스로 2에 25승 정도 하려면 512초 좀 걸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컨먼트 36초, 이벨리언 3.2초. 근데 사실 이게 얘는 이제 폴리노미얼 커미먼트라서 플랑크 시간도 있잖아요. 사실. 바꾸는 시간도 있어서 그까지 고려하면 그래도 좀 더 빠르게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대신 베리파이 타임이 얘는 0.7초인데 크로스 같은 경우는 1ms 걸리니까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거죠. 프루프 사이즈도 49메가 크죠. 그 수가 얼마쯤 나와요? 뭐 한 1, 2kB. 킬로바이트 정도. 그래서 어쨌든 속도는 저거를 더 빠르게 하려고 계속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스킴들을 보면 BCG20이 있고, 그 다음에 GLSTW2 브레이크 다운이라고 논문이 있고, 그래서 BCG 20이 프루프 사이즈를 아까 루트 D였잖아요. 루트 N이라고 보면 되고 D를 이거를 이제 더 줄여가지고 N의 입실론으로 바꿨다. 입실론은 작은 값으로. 그 다음에 브레이크 다운은 얘는 그냥 루트 D예요. 똑같아요. 루트 D인데 뭐가 다르냐면 그 원래 난리지 사운드를 하려면 익스택터가 위트니스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원래 기존 알고리즘에서는 익스택터가 뽑아내려면 디코딩 알고리즘 돌려야 돼요. 그 알고리즘 상에서 시뮬레이션 상에서 디코딩 알고리즘 해야 되는데, 디코딩 알고리즘 안에 느린 걸 쓴다. 그러면 익스트랙션 하는데 오래 걸리죠. 그래서 브레이크 다운은 이 익스트랙션을 디코딩 알고리즘을 안 쓰고 그냥 리와인드, 우리가
리와인드, 해시 리와인드하는 그 스킨을 써가지고 빠르게 디코딩 없이 익스트랙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으로 제안을 한게 다른 점. 그래서 이론적으로 다른 거고. 그리고 BCL21이 있고 오라이언이 있고 BCL2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루트 n 뭐 n 입실론 이거를 이제 폴리로그 뭐 로그의 뭐 몇 승이 되는 그런 프루프 사이즈로 줄인 거예요. 그다음에 오라이언 같은 경우는 얘를 로그 스퀘어 n으로 줄였다. 사실 오라이언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되게 간단한 게 아까 보면 프로버가 있고 베리파이가 있는데 베리파이가 걸리는 코스트가 얼마라고 했었어요? 루트 D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원래는 베리파이가 루트 D 연산을 통해 가지고 베리파이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서킷으로 만들고 이걸 회로로 만들고 베리파이 하는 거예요. 이 서킷을 다른 프로브잉 증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프라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음에 배울 프라이 같은 걸로 하는 거예요. 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증명의 사이즈는 로그 스퀘어 n이 나오거든요. 로그 스퀘어 n이 나오고 증명 시간은 n 로그 n이 걸려요. 원래. 그런데 지금 보면 원래 여기 프루버가 증명해야 될 게 n이라고 쳐봐요. 원래 증명해야 될 게 n이라고 치면 프루버가 n을 해야 되는데 이걸 리니어 코드를 써가지고 증명하면 오더 오브 n의 증명이 끝나죠. 근데 베리파이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예요? 루트 n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거를 근데 증명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프라이 같은 걸 쓰게 되면 루트 n 로그 루트 n이 걸리는 거죠. 왜냐면 베리파이 서킷이 루트 n 길이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 증명의 크기는 얼마예요? 로그 제곱 루트 n이에요. 로그 제곱 루트 n은 뭐냐면 로그 n의 2분의 1승의 제곱이잖아요. 이거는 다시 쓰면 2분의 1의 로그 n의 제곱인데 상수 텀은 뭐 우리가 오도에서 빼죠 보통. 그래서 이건 그냥 로그 스퀘어 n이 되는 거죠. 프루프 사이즈는 로그 스퀘어 n을 줄고 그다음에 프루빙 타임을 보면 루트 n 로그 루트 n이랑 n이랑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커요? n이 더 크죠. 루트 n이 로그 루트 n은 훨씬 작죠 루트 n보다. 그래서 n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증명하는데 걸린 시간이 n 앞에서 리니어 때문에 걸리는 거 뒤에서 이쪽을 증명하는데 베리파이를 증명하는데 루트 n 로그 루트 n 이게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큰 쪽이 이거니까 어쨌든 오더 로그 n이다. 리니어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스킴을 같이 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걸 이제 이름을 예쁘게 코드 스위치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다른 논문에서 이제 이렇게 한 거를 코드 스위치라는 걸 썼고 사실 코드 스위치는 뭐냐면 프로브를 만든 다음에 그 프로브를 다시 검증하는 거를 다시 또 서킷을 만들어서 프로빙을 생성하는 걸 우리가 코드 스위치라고 해요. 그래서 오라이언은 로그 스퀘어 n이고 당연히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오더는 작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죠. 베리파이 하는 게 컨스턴트 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 오라이언 만든 사람들은 코드를 되게 옵티마이즈 잘해가지고 뭐 하드웨어 가속기도 써가지고 실제 코드 성능은 브레이크 다운과 거의 비슷한 정도. 그러니까 코드 스위치 한 부분이 거의 사라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줄여놨어요. 그래서 아까 D를 2에 25승을 쓰면 루트 D로 하는 경우에는 뭐 49메가였는데 로그 D가 되는 경우에는 로그 D 제곱되는 건 5.7메가로 준다. 사실 5.7도 크긴 하죠. 컨스턴트 텀이 있어서 그냥 준다. 자, 오늘 여기까지. 베이스드 에러 커렉션 코드에 기반한 그런 폴리나 커뮤니티를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니어 타임 에러 커렉션 코드, 리니어 코드에 대해서 수업해 보도록 합시다. 네, 여기까지 합시다.